KF-21은 2001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KF-X 사업에 대한 얘기를 꺼낸 이후 21년 만에 또 본격적인 설계와 동시 개발에 들어간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첫 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단기간에 이룬 성과입니다. 대한민국 초기 군과 전문가 사이에선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항공 선진국이 아닌 군 산업 후발주자인 한국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굳이 전투기를 만들 필요가 없고 이미 성능이 검증된 미국과 유럽 같은 항공 선진국에서 전투기를 사오는 게 빠르고 싸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여론이 대세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러한 시선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난해 4월 KF-21 시제기 출고식 이후에 미국 등 항공 선진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선 상황인데 이제 4.5세대를 개발해 앞으로 30년간 사용하기에는 KF-21이 구형 전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KF-21은 우선 세계적으로 봐도 현재 개발되고 있는 가장 최신형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설계하는 개발청사진은 4세대 전투기 대표 주자로 꼽히는 미국의 F-16보다 높은 교전 능력 및 비행 성능을 구현하면서 적의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은 군의 한 소식통은 공군이 KF-21을 기반으로 사실상 5.5세대급 이상의 전투기 개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준비 중이라면서 공군은 이르면 2026년부터 2028년 이후 KF-21 블록 3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KF-21의 기체 형상 및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동체를 다소 키운 한국형 차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KF-21은 4.5세대라기보다 5세대기에 더 가까운 4.7세대 전투기로 봐야 한다면서 일부 도료 소재 기술을 개선하고 일부 외장 장비를 내장한다면 5세대 플러스 알파급 이상으로 충분히 진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KF-21은 설계하면서부터 5.5세대급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전투기로 처음부터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만든 기종인 겁니다. 스텔스를 위한 동체를 만들었고 각종 통합형 전자전 장비를 만들 때도 KF-21에 탑재할 목표로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개발 역사는 FA-50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초기 의심받았던 FA-50은 현재 1000대 정도 팔 수 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의 군사적인 정세에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방위를 후순위로 미루던 나라들이 이젠 눈앞에 위기가 찾아오자 국가 방위 절실함을 깨달으면서 무기 구입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외로 무기 체계를 구입할 수 있는 나라도 적었으며 사후 관리까지 제공하는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폴란드가 그토록 찾아다니며 한국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닌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 덕분인 것입니다. 폴란드는 한국 외에 대안이 없었다고 전합니다. 세계적 방산 거래에 있어서 찾아보기 힘든 속전속결의 거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전 드문드문 무기가 거래될 때는 생기지 않았던 문제가 너도 나도 필요한 상황이 한꺼번에 다가오면서 이제는 거래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까지 제발 우리에게 먼저 팔아달라는 간청이 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폴란드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면서 안정적인 무기 구입을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군이나 정부가 여론의 반대 의견이 큼에도 국산 전투기를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독자 플랫폼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 일례가 2011년 타이거 아이 사건입니다. 2011년 8월 미 국방부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 11명의 조사단은 타이거 아이의 봉인이 뜯어지고 일부 손을 댄 흔적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사단은 전례 없이 한국 공군 고위 관계자와 공군 정비창 관계자들을 불러 형사가 범인을 취조하듯 신문을 진행하면서 윽박까지 질렀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의 해명에도
미국 측은 고함을 지르고 책상과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한국 관계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우리 고위 관계자 및 실무자들을 죄인 다루듯 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한국은 미국이 그런 갑질에도 별다른 항의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최종 조사 결과는 혐의 없음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몰아붙이더니 결국엔 문제가 없었고 더 어이없는 건 부품 가격을 6배나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국내 정비가 제한되니 부품비와 수리비는 미국 측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아쉬운 쪽은 수리를 못하고 있는 쪽이지 공급하는 쪽이 아닙니다. 전투기 핵심 부품 공급이 늦어져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이는 비싼 전투기 성능만큼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공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기 F-15K와 F-16의 경우도 수리 부품 부족으로 인한 임무 수행 제약이 심각합니다. 공군이 보유한 F-15K와 F-16은 약 200여 대가량인데 최근 5년간 F-15K의 수리 부품의 부족으로 인한 비행 불가 발생 건수는 535건, 수리 부속 부족으로 인한 특정 임무 불가 발생 건수는 79건이라고 안규백 의원실이 지난해 밝힌 바 있습니다. F-16은 같은 기간 수리 부속 부족으로 인한 비행 불가 발생 건수 548건, 수리 부속 부족으로 인한 특정 임무 불가는 1202건이 발생했습니다. F-15K의 경우 한 번 임무 불가 상태면 평균 16일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F-16은 평균 92일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일반 고장은 제외한 것이고 오로지 전투기가 뜨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만 짚은 통계입니다. 자잘한 고장까지 합치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입니다. 또 수리 못지않은 문제는 국산 미사일 등을 개발해 전투기에 따라 시험하려고 해도 미국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받지 못하면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은 전투기를 국내에서 개발해 독자 플랫폼을 확보하면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9일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A사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전 기술을 KF-16, F-15K와 같은 기존의 전투기에 적용해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는 그만큼 독자 플랫폼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고 했습니다. 미국, 유럽산 전투기들의 유지 보수 비용이나 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계산하면 실제 KF-21이나 FAU-10 등의 실제 비용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저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KF-21과 FAU-10의 수출 전망이 밝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전쟁 때 전투기 고치기 위해 느긋하게 해외로 수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국산화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전처럼 미국산 무기 결함에 대해 갑질하고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지 못합니다. 한국은 미국 무기 구입의 4대 고객입니다. 이제 그 공식이 깨질 때도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이제 세계 4강을 바라볼 정도로 막강해져 있고 날이 갈수록 가성비 좋은 한국 무기 체계에도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CNN은 한국은 이미 세계 4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 달 말 폴란드와 세계 방산 최대 규모의 거래 중 하나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이니셔티브를 주로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피터 리톤 보넌,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국 연구센터 연구원이 최근 군사매체 워온더락 기고한 글을 인용해 한국은 이미 소위 K방산이라고 부르는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했습니다. 이들 연구원은 한국의 군사장비는 미국의 무기체계보다 저렴하지만 매우 능력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고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인도, 태평양 전략의 군사 능력을 강화하려는 다른 미국 동맹국에 고급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과 기술력을 미국이